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좋은 공부법을 알고 실천해야 한다. 공부법이 잘못되어 있다면 긴 시간을 공부한다 해도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다. 다양한 공부 방법들 중에서 오늘은 오답 노트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자. 학생들 사이에서는 시험이 끝나고 오답 노트를 만드느냐 아니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의견 차이는 각 학생의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다. 시험 문제를 별로 틀리지 않는 학생의 경우에는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시간에 대한 부담이 적다. 반면에 많이 틀리는 학생은 시간적, 물리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1등급 혹은 만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시험 문제를 별로 틀리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니 대부분 오답 노트를 작성한다. 그리고 오답 노트가 필수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반면 오답 노트 정리를 많이 해야 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다양한 상황이 펼쳐진다. 아무리 처음에 의욕을 가지고 있다 해도 문제를 너무 많이 틀려서 오답 노트 양이 많으면 중간에 지쳐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간혹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성적 향상을 위해서 꿋꿋하게 오답 노트를 정리하며 자신의 부족한 점을 채우기도 한다. 그런 경우 틀린 문제를 찾아서 정리하느라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물리적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고생 끝에 보상을 받게 된다. 쉽게 말해 성적이 향상된다는 말이다.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 법이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확인하면서 공부하면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그것이 메타인지라는 것이고 주어진 시간 안에 공부량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오답 노트는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비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방법이 다양하지만 수십 명의 우등생들과 수십 권의 공부법 책에 나오는 오답 노트 비법을 정리해보니 결국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는 시험 문제를 왜 틀렸는지 분석하며 외적 요소를 확인하는 것이다. 둘째는 시험 문제에 나온 내용에서 모르는 부분이 무엇인지, 틀린 유형은 무엇인지, 풀이 과정이 맞는지 등 시험 내적 요소를 확인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등 부수적인 요소를 확인하는 것이다. 각각의 방법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살펴보자. 첫째, 왜 틀렸는지 정확한 이유를 분석한다. 보통 문제를 틀리는 경우는 정말 몰라서 틀렸거나 혹은 고민하다가 헷갈려서 틀렸을 때 두 가지 경우로 구분된다.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여기에 한 가지 경우를 더 추가한다. 그것은 바로 맞히기는 했지만 찍어서 맞힌 문제라도 틀린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찍어서 맞힌 건 몰랐거나 헷갈리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전 두 사례에 해당한다. 오답 노트를 정리할 때 첫 번째는 이렇게 자신이 틀린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별하는 것이다.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오답 노트는 의미가 없다. 가장 미련한 짓은 오답 노트를 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맞힌 거, 틀린 거 구분 없이 무식하게 오답 노트를 만드는 것이다. 오답 노트 할 문제를 고를 때는 전체 문제를 살펴봐야 하지만 최종적으로 선택할 때는 앞에서 말한 세 가지 경우의 수를 꼭 잊지 않고 적용해야 한다. 오답 노트에 들어갈 내용으로 따로 선정하지는 않지만 맞힌 문제 중에서도 자신이 잘못 해석한 선지나 내용은 없는지도 해설지를 통해 꼭 확인해야 한다. 왜 틀렸는지 정확한 이유를 분석하는 과정. 자신이 모르는 내용이라서 틀렸는지 확인, 헷갈려서 틀렸는지 확인, 몰라서 찍었는데 운 좋게 맞췄는지 확인. 위의 과정을 모두 실행 후 오답 노트에 정리할 문제, 최종 선택. 둘째, 선택한 문제의 개념 및 유형을 분석한다. 오답 노트에 정리할 문제를 선택했다면 이제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개념이나 문제 유형에 따른 출제자의 의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문제마다 출제자가 요구하는 게 분명히 있다. 따라서 우선은 문제에 나온 개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모든 과목을 망라하여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개념이기 때문이다. 모르는 개념이 시험에 나오면 틀릴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래서 시험 후에는 모르는 개념을 꼭 정리해야 다음 시험에서는 틀리지 않을 수 있다. 개념에 관한 공부 다음으로는 시험 문제 유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내용을 몰라서 틀릴 수도 있지만 시험 문제 유형에 익숙하지 않아서 혹은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하는지 모를 때 역시 틀리기 때문이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문제 유형에 따라 답을 찾는 과정을 모르면 잘못된 답을 고를 수 있다. 출제자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이 아닌 다른 걸 고를 수도 있다는 말이다. 공부와 시험 공부는 또 다르다는 말이 있다.
시험마다 요구하는 지식도 다르고 시험 유형이 달라서 따로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수능 시험이든 공무원 시험이든 변호사 시험이든 시험에 나오는 문제 유형이 달라서 준비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심지어 수능 안에서도 여러 영역이 있고 영역 안에서도 과목마다 공부하는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시험이 끝나고 오답 노트를 과목별로 따로 정리해야 하는 이유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오답 노트를 정리하는 방법을 알아보자면 해설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해설지에는 문제에 적용된 개념, 성취 기준, 정답과 오답 선지에 대한 해설, 문제풀이 과정 등 핵심 정보가 실려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자신이 부족한 개념이라고 판단하면 개념서를 찾아서 개념 노트를 따로 정리해야 할 필요도 있다. 선택한 문제의 개념 및 유형 분석, 해설지를 보며 문제에 적용된 개념 확인, 필요한 경우 개념 노트 정리, 틀린 문제 유형을 확인 후 문제풀이 전략 연구, 정답과 오답의 이유 찾기. 셋째, 시험 감정 기록 및 공부 계획 작성.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이 세 번째 단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매일 플래너를 쓰며 하는 행동이기도 해서 습관처럼 오답노트 어딘가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적는다. 그들에게 오답노트의 가장 큰 목적은 자신이 시험을 보면서 잘못한 부분을 반성하고 다음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일 시험을 보며 경험한 것을 최대한 생생하게 느끼기 위해 오답노트 작성을 절대 다음날로 넘기지 않는다.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사람의 기억은 하루가 지나면 사라져 버리는 법. 그 사실을 알기에 시험이 끝난 날에 오답노트를 바로 정리한다. 물론 내신 시험 기간의 경우에는 심리적 안정을 위해 시험이 끝나는 마지막 날에 정리하는 학생들도 있다. 오답노트를 작성할 때 모양이나 크기에 너무 집착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틀리는 문제가 많다면 처음부터 전체를 다 하려고 하면 중간에 포기하게 될 테니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하도록 하자. 나중에 점점 공부를 잘하게 되고 틀리는 문제도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오답노트에 적는 내용도 적어질 것이다. 공부는 항상 그런 식이다. 처음엔 모르는 게 많아서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지만 조금씩 아는 것도 많아지고 실력이 향상될수록 시간은 단축된다. 공부 가속도가 붙어서 더 빠르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처음부터 공부를 다 잘한 건 아니다. 그들도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항상 다음 단계의 목표를 세워서 앞으로 나아갔기에 그 자리에 오른 것이다. 이 점을 잊지 말고 오답노트 활용법도 자신의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적용하여 실천해보자.